지금 경기도 하남의 시장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시간이 하나의 공간에서 격돌하는 거대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한쪽에는 교산 신도시와 강남을 관통할 새로운 지하철 노선이라는 눈부신 미래의 약속, 이 시장 참여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6억 원이라는 대출 한도와 6개월 내 전입 의무라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현재의 규제라는 철옹성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 미래와 현재의 거대한 힘겨루기는 하남이라는 도시 안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운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사지구의 한 아파트는 저점 대비 86%라는 경이로운 회복률을 보이며 V자 반등의 주인공이 된 반면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원도심의 아파트는 재개발의 꿈이 꺾이며 최고가 대비 34%가 하락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느 동네가 더 좋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래의 청사진과 현재의 자금 계획서, 둘 중 무엇을 믿고 행동했느냐에 따라 자산의 명암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남에 진입하려는 당신은 대체 어느 시간의 편에 서야 합니까? 오늘 부동산 신호등은 이 시간의 전쟁터에서 당신의 자산을 지켜낼 생존의 원칙과 청사진의 환상과 규제의 현실을 꿰뚫어 볼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서울로 출퇴근하던 30대 직장인 박준영 씨에게 경기도 하남은 기회의 땅처럼 보였습니다. 3기 신도시와 지하철 연장이라는 거대한 개발의 서사가 연일 언론을 장식했고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그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는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로 뜨겁게 달아오르던 원도심의 한 아파트, 2000년에 준공된 876세대 규모의 하남 신장 드림 팰리스를 주목했습니다. 재개발의 꿈을 품은 이 아파트의 9층을 그는 당시 최고가인 5억 7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미래의 청사진의 인생을 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 달리 시장의 시간은 냉정하게 흘러갔습니다. 개발의 약속은 여전히 먼 미래에 머무른 사이 금리 인상과 강력한 대출 규제라는 혹독한 현실이 먼저 닥쳤습니다. 그로부터 3년도채 지나지 않은 2024년 10월 그가 매입했던 단지의 한 저층 매물은 3억 6,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2억 500만 원, 무려 36%에 달하는 자산이 허공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한 개인의 꿈을 앗아간 이 추락은 과연 성급한 투자자 한 명이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미래 가치라는 거대한 서사에 기댄 하남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리스크가 터져나온 첫 번째 경고였을까요? 본격적인 단지 분석에 앞서 하남시가 속한 더 넓은 시장의 숲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경기도 전체 시장은 최근 3개월간 거래량과 실거래가 모두 하락세를 보였지만 장기적으로 매매가는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습니다. 거래량이 급감하는 시기에도 가격이 버텨주었다는 것은 경기도 시장의 기반 수요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2025년 9월 현재 경기도 하남시 부동산 시장은 매우 흥미로운 양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가 관망세로 돌아선 것과 달리 하남시는 교산 신도시와 지하철 연장이라는 강력한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14주 연속 상승이라는 독립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뜨거운 기대감의 이면에는 2025년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이른바 627 대책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신규 대출을 원천 차단하며 대출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까지 부과하는 이 정책은 전통적인 레버리지 투자의 길을 막고 시장을 철저히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상반된 두 힘이 팽팽하게 맞서는 하남시 부동산 시장의 내부를 깊숙이 들여다보고 어떤 단지들이 시장의 흐름을 이끌며 상승하고 있는지, 또 어떤 단지들이 조정의 압박을 받으며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시장 여건 속에서도 뚜렷한 회복세와 높은 관심을 받으며 상승 흐름을 이끄는 단지들입니다. 이른바 성숙기 신도시로 불리는 미사 위례 가밀지구에 속한 이 단지들은 잘 갖춰진 인프라와 쾌적한 주거 환경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실수요가 시장을 탄탄하게 받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627 대책이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가격의 벽, 즉 정책적 가격 상한선입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묶이면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온전히 자기 자본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실질적인 매수 수요층을 급격히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며
이제는 충분한 현금을 보유한 자산가나 상급지 이동 수요만이 진입할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그룹의 특징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지는 바로 망월동 미사강변 골든센트로입니다. 2014년에 준공된 1541세대의 이 대단지는 성숙기 신도시의 탄탄한 기본기가 정책적 규제라는 악재를 어떻게 극복해내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단지의 59타입은 2021년 10월 22층 매물이 9억 7,500만 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후 시장 침체기를 거치며 2024년 1월에는 1층 매물이 7억 원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남의 개발 계획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시장에 확산되자 가장 최근인 2025년 9월 15층 매물이 9억 3,500만 원에 거래되며 저점 대비 86%라는 경이로운 회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대출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검증된 주거 가치와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결합될 때 가격이 얼마나 강력하게 반등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물론 하남의 상승 흐름은 이곳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미동 가밀파크 센트레빌 84타입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력한 에너지를 보여주었고, 망월동 미사강변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와 미사강변 트레지안 역시 각각 저점 대비 69%, 72%의 인상적인 회복세를 기록하며 시장의 상승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남의 상승 그룹은 미래 개발 계획이라는 원인이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성숙기 신도시라는 조건과 만났을 때 강력한 가격 반등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반면 일부 단지에서는 과거 최고가 대비 가격 조정폭이 크거나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단지들은 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위례 신도시처럼 이미 가격대가 너무 높아 627 대책의 대출 규제에 직격탄을 맞은 경우, 둘째는 덕풍동, 신장동 등 원도심처럼 재개발 기대감에 의존했지만 다주택자 대출 금지로 핵심 투자 수요가 차단되며 사업 동력이 약화될 위험에 처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하락그룹의 특성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신장동 동일아이빌입니다. 1999년에 준공된 438세대 규모의 이 단지는 원도심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던 곳입니다. 이 단지의 45타입은 2021년 11월 9층 매물이 5억 7천만 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하며 기대감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사업의 핵심 동력이었던 다주택자들의 투자 자금이 627 대책으로 인해 원천적으로 차단되자 그 기대감은 빠르게 식어갔습니다. 그 결과 가장 최근인 2025년 6월에는 12층 매물이 3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 대비 34%라는 상당한 폭의 가격 조정을 겪었습니다. 이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다주택자 대출 규제라는 원인이 재개발 사업의 동력 약화라는 중간 과정을 거쳐 아파트 가격 하락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우려 신호는 다른 단지들에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감동 위례우미리는 높은 가격 부담으로 인해 덕풍동 하남풍산 아이파크 1단지는 투자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각각 최고가 대비 10%가 넘는 조정을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남의 하락그룹은 미래의 개발 계획이라는 기대감만으로는 현실의 강력한 금융규제를 이겨낼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남의 현재 시장이 상승과 하락으로 명확하게 나뉘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도시의 미래를 좌우할 거대한 개발 계획에 대한 시장의 상반된 기대와 우려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시장을 이토록 흔들고 있는 하남의 미래 가치란 정확히 무엇인지 그 핵심 동력의 빛과 그림자를 심층적으로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남시는 경기도 전체의 보합세와는 전혀 다른 독립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강력한 에너지의 근원은 바로 도시의 미래 지도를 완전히 바꿀 거대한 개발 계획들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남시의 미래 가치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 성장 동력이 무엇인지 그 빛과 그림자를 심층적으로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동력은 바로 교산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입니다. 이 계획의 비전은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양질의 자족도시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약 3만 3천 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며 여기에 총사업비 약 2조 400억 원이 투입되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함께 추진됩니다.
이는 도시의 자족 기능과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현된다면 하남시는 수도권 동부의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서울의 핵심 기능을 분담하는 거점 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청사진 뒤에는 사업 지형과 분양가 상승이라는 두 가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실제로 3기 신도시 전반에서 나타나는 토지 보상 문제로 인해 최초 입주 시점은 당초 계획보다 늦춰진 2028년에서 2029년경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첫 분양단지의 분양가가 사전 청약 당시보다 이미 10% 이상 상승했으며 이 추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2025년 5월 첫 공공분양단지의 본청약이 완료되고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첫 삽은 떴지만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두 번째 핵심 동력은 하남의 가치를 재정의할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 즉 지하철 3호선과 9호선 연장 사업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비전은 명확합니다. 하남시를 강남을 포함한 서울의 핵심 업무지구와 직접 연결하여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3호선 연장선은 오금역과 하남시청역을, 9호선 연장선은 강일과 미사지구를 거쳐 남양주까지 연결됩니다. 이 두 노선이 완성되면 하남은 더 이상 서울의 위성도시가 아닌 서울 생활권을 공유하는 통합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는 지역 부동산 가치에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마주한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극심한 시간적 격차입니다. 현재 시장은 최소 7에서 8년 뒤에나 실현될 교통 호재의 가치를 현재 가격에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건설 지연이나 사업비 증액 등 수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 시 6개월 내 전입해야 하는 규제는 투자자가 전세를 놓으며 완공을 기다리는 전략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즉, 이제 매수자는 개통까지의 모든 교통 불편을 직접 감수해야만 합니다. 현재 두 노선 모두 기본계획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9호선은 2031년, 3호선은 2032년 개통을 목표로 2026년에서 2027년경 착공이 예상됩니다. 약속은 청사진으로 존재하지만 그 실현까지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남시는 약 33,000세대의 신도시 공급이라는 대규모 도시개발과 서울 핵심부를 직접 관통하는 지하철 노선 확충이라는 강력한 미래성장 동력을 모두 품고 있습니다. 물론 이 거대한 청사진들 이면에는 사업 지연, 비용 상승, 그리고 긴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현실적인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미래 가치의 잠재력과 그 안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하남시 부동산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정확히 읽어내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하남의 미래 가치는 7에서 8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약속이지만 그 과정은 불확실성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6.27 대책은 대출을 활용해 이 시간을 버티는 전략마저 원천 차단했습니다. 결국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은 불확실한 미래가 아닌 당장 증명 가능한 현재의 가치로 향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의 시선은 높은 전세가율이라는 현재의 실거주 가치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로 향하게 됩니다. 한 지역의 높은 전세가율은 시장을 읽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투자의 기회로, 다른 누군가에게는 시장 과열의 신호로 읽히기도 합니다. 과거 2020년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이 주거 안정성을 높였지만 동시에 전세 매물 급감을 초래하며 전국적인 전세가 상승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처럼 복합적인 배경을 가진 높은 전세가율이라는 데이터의 양면성, 즉 강력한 실거주 수요의 증거라는 긍정적 측면과 시장 변화 시 유동성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변수라는 측면을 경기도 하남시의 실제 데이터를 통해 균형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가장 먼저 명확히 해야 할 대전제는 6.27 대책으로 인해 서울 및 수도권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분석할 경기도 하남시 역시 이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이는 이 지역에서 대출을 활용한 전통적인 갭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음을 의미하며 지금부터의 모든 분석은 바로 이 대전제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6.27 대책의 6개월 내 전입 의무라는 강력한 필터가 투기적 갭 투자를 걸러낸 지금 높은 전세가율은 그 어느 때보다 순수한 실거주 가치의 반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매력적인 단지 한 곳을 중심으로 기회와 리스크를 균형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높은 전세가율로 가치가 증명된 대표 단지는 바로 덕풍동 덕풍현대입니다. 1995년에 준공된 555세대 중규모 단지인 덕풍동 덕풍현대 84타입은 현재 하남시장에서 높은 전세가율이 가진 기회와 리스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먼저 기회의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지는 최근 1년간 매매와 전세 거래가 각각 16건, 17건으로 매우 활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실제 거주하려는 수요가 끊이지 않는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평균 매매가는 5억 1,031만 원, 평균 전세가는 3억 8,308만 원으로 전세가율이 약 75.1%에 달합니다. 하지만 리스크 역시 균형 있게 봐야 합니다. 만약 시장 상황이 변해 전세가가 현재보다 5% 정도만 조정받아도 약 2천만 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자금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높은 전세가율은 가격의 하방을 지지하는 닷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시장 변동 시 유동성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변수이기도 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특징을 가진 단지는 더 있습니다. 덕풍동 라인 84타입 역시 약 75.2%의 높은 전세가율을 기록했고 덕풍동 서해 59타입도 약 72.1%의 전세가율을 보이며 탄탄한 실거주 수요를 입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지역에서 높은 전세가율은 대출 규제로 투기 수요가 차단된 시장에서 옥석을 가리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는 탄탄한 내재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인 동시에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는 관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성공적인 의사결정의 핵심입니다. 다만 여기서 언급된 최소 필요 자기자본은 최근 1년간의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한 분석용 참고 지표이며 실제 필요 금액은 개별 매물의 상태나 계약 시점의 전세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높은 전세가율이 현재의 가치를 증명하는 중요한 지표임은 분명하지만 627 대책이라는 강력한 규제 하에서는 이것만으로 투자의 모든 근거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시장의 양극화 현실, 미래 개발의 불확실성, 그리고 현재 가치 지표까지 모든 분석을 종합하여 지금의 하남시장을 헤쳐나가기 위한 최종적인 투자 원칙을 도출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하남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투자의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2025년 이후 하남시 투자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정책의 필터를 이해하고 투자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627 대책은 하남시를 더 이상 레버리지로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닌 충분한 자기자본을 갖춘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나 단기 시세 차익 전략은 이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과거 강력한 대출 규제가 등장했을 때마다 시장의 기본 규칙이 바뀌었다는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장기 실거주 가치에 기반한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미래의 청사진이 아닌 현재의 가치에 투자해야 합니다. 현재 하남의 가격에는 7에서 8년 뒤에나 실현될 교통 호재에 대한 희망 프리미엄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지금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기준으로 삼고 2032년에나 완성될 지하철 계획 같은 미래 호재는 시간 비용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매우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2025년의 부동산을 2032년의 가격으로 매입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하남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지 말고 나의 자본과 상황에 맞는 하위 시장을 명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627 대책 이후 하남 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미 가격이 높은 미사 위례 등 성숙기 신도시는 대출 규제에 영향이 없는 현금 부유층의 시장으로 원도심의 재개발 기대 시장은 핵심 투자자였던 다주택자의 자금 조달이 막히며 동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개발축인 교산 신도시는 엄격한 청약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들만의 리그가 될 것입니다. 과거에도 특정 시장과 특정 투자 주체를 정밀 타격하는 차별적 규제는 늘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나의 자본 성격, 위험 감수 능력,
청약 자격 유무에 따라 세분화된 시장 중 어디에 집중할지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모든 전략의 시작입니다. 마지막 넷째, 공급의 역설을 기억하고 장기적인 출구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현재의 공급 부족이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교산 신도시에 33,000세대라는 공급 홍수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인 공급 가뭄만 보고 섣불리 진입했다가는 장기적인 공급 충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과거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직후 인근 지역의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된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하남에 투자한다면 향후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진 후에도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희소성 있는 자산, 예를 들어 미사지구의 한강 조망권 세대처럼 교산의 신축 아파트가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강점을 가진 부동산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남 부동산 시장의 핵심 전략 원칙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프닝에서 들려드린 박준영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성급한 투자 실패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개발이라는 거대한 서사와 현재의 금융규제라는 현실 사이의 시간적 불일치를 간과했을 때 하남 시장의 구조적 리스크가 현실이 되어 올린 첫 번째 경고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하남 시장의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찾아낸 단 하나의 생존 원칙은 명확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약속이 아닌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현재의 가치를 믿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상의 시작에서 우리가 마주했던 미래의 청사진의 인생을 걸었다가 혹독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던 박준영 씨의 이야기에 대한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칙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야심차게 계획된 미래도시, 송도국제도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그런데 이곳에는 하남과 차원을 달리하는 거대한 변수, 즉 도시 스스로 끊임없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자체 성장 엔진이 존재합니다. 이 거대한 동력은 송도라는 하나의 시장을 단순히 상승과 하락으로 나누는 것을 넘어 어떤 곳은 이미 완성된 가치의 요새로, 또 다른 곳은 미래의 약속에 발목 잡힌 신축의 함정으로, 그리고 마지막 한 곳은 도시의 모든 잠재력이 응축된 거대한 기회의 땅이라는 전혀 다른 세계의 운명으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토록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시장의 법칙이 한 단계 더 깊어지는 이 결정적 분기점에서 다음 분석을 놓치는 것은 당신을 시장의 흐름을 읽는 기회로부터 영원히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신호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